빌려스틴은 세계 경제가 16세기에 유럽에서 출발했다고 보았다. 하지만 세계 제국과 세계 경제가 반드시 계기적인 발전 단계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아니라고. 브로델이 주의한 것처럼 세계 경제는 그 이전에도 예를 들어 고전 고대 사회에도 존재했다. 거기에는 국가에 의해 관리되지 않은 교역과 시장이 존재했다. 이것이 아시아의 세계 제국과 결정적인 차이이다. 그렇지만 이런 세계 경제가 단독으로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세계 제국의 은혜를 입으면서 군사적 정치적으로 포위되지 않은 아주변에 존재했다. 서아시아를 예로 들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사이가 거대한 세계 제국으로 발전했을 때 그 주변의 부족 공동체는 그것에 의해 파괴되거나 흡수되었다. 그 가운데 그리스의 도시들이나 로마는 도시국가로서 발전했다. 그들은 서아시아 문명, 즉 문자, 무기, 종교 등을 받아들이면서도 집권적인 정치 시스템만은 받아들이지 않고 시족사회 이래의 직접 민주주의를 회복했다. 하지만 중심부에 대해 그와 같은 선택적 대응이 가능했던 것은 적당히 떨어진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비트포겔은 그와 같은 지역을 아주변이라고 불렀다. 만약 주변처럼 지나치게 가까우면 전제국가에 의해 지배되거나 흡수되고 지나치게 멀면 국가나 문명과는 무관하게 존재했을 것이다. 그리스나 로마가 동양적 제국의 아주변에서 성립했다고 한다면 소위 봉건제는 로마 제국의 아주변에서 존재했던 게르만 부족 사회에서 성립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로마 제국의 아주변. 좀 더 엄밀히 말해 이것은 로마 제국의 붕괴 후 서아시아의 세계 제국을 건설한 이슬람 제국의 아주변에 위치했다. 로마 제국 붕괴 후 이슬람 제국의 아주변이구나. 서유럽 봉건주의는. 유럽이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계속 받아들인 것은 이슬람권을 통해서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 로마에서 게르만으로라는 해결적인 계기적 발전은 서양 중심주의적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봉건제를 전제 공난 국가로부터 구별시키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배계급 사이의 공동체 호수 원리가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봉건제는 주군과 가신의 호수적 쌍무적 계약에 의해 성립되었다. 주군은 가신에게 봉토를 주거나 가신을 부양한다. 그리고 가신은 주군에게 충성과 군사적 봉사를 통해 응답한다. 이런 관계가 쌍무제이기 때문에 주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게 되면 가신관계는 파기되어도 상관이 없었다. 이것은 그리스 로마로부터의 발전이 아니다. 여기에는 그리스 로마에서는 소멸된 시족사회 이래의 호수 원리가 남아있었고 그것은 왕이나 수장에게 절대적 지위를 허락하지 않았다. 게르마니는 로마 제국이나 이슬람 제국의 문명을 계속 받아들였지만 전 제국과의 관료적 히에라르키를 거부했다. 엄격한 계급이었어. 이미 서술한 대로 이것은 세계 제국의 아주변에서만 가능한 태도이다. 이것은 서유럽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극동의 일본에도 봉건제가 존재했다. 일본인은 중국 문명을 적극적이고 전면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아시아적 관료제 국가와 그 이데올로기는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는 거지. 아주변이니까. 집권적 국가의 성립을 거부하는 봉건제에서는 교육이나 도시가 국가의 관리를 벗어나 발전할 수 있었다. 집권적 국가의 성립을 거부하는 봉건. 구체적으로 말해 서유럽에서 도시는 교황과 황제의 항쟁, 영주 간의 항쟁 속에서 이런 대립을 이용하여 자립하게 해주었다. 또 농업 공동체에서 토지의 사유화와 상품 생산이 진행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봉건제는 정치적 통제가 없는 세계 경제 시스템을 가져왔다. 봉건제. 유럽에서 자본주의적 세계 시스템이 나온 원인은 여기에 있다. 이상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표 2이다. 표 2. 시족적, 아시아적, 고전고대적, 봉건적 자본주의죠. 호수제 A.
B, B2, B3, 상품 교환 C. 미니 세계 시스템. 세계제국, 세계경제. 근대 세계 시스템. 마지막으로 자본주의 사회 구성체란 상품 교환 C가 지배적인 사회이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사회 구성체 안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회 구성체와의 관계, 즉 세계 시스템에서 보아야 한다. 세계 시스템. 먼저 세계 시스템의 관점에서 보면 유럽의 16세기부터 발달한 세계 경제가 전 세계를 뒤엎게 되자 기존의 세계에 이끌 제국 및 그 주변 아주변이라는 구조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윌러스틴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을 대신하여 성립하는 것이 세계 경제의 중심 반주변 주변이라는 구조이다. 거기에서는 기존의 세계 제국도 주변부에 놓이게 된다. 일국의 경제를 세계 시스템과 떼어서 볼 수 없는 것처럼 국가 또한 세계 시스템과 분리시켜 단독으로 생각할 수 없다. 근대 국가는 주권 국가이지만 그것은 단독적으로 일국 내부에 등장한 것이 아니다. 근대 국가. 서유럽에서 주권 국가는 상호 주권을 계승함으로써 주권 국가의 인터스테이트, 주권 국가라는 건 인터스테이트 체제지. 인터스테이트 시스템 하에서 성립한 것이다. 그것을 강요한 것은 세계 경제이다. 하지만 그것은 또 유럽에 의한 지배를 통해 그들 이외의 세계의 변형을 강제했다. 9세기 이꼴 제국은 잉카나 아즈텍처럼 부족사회의 평온한 연합체인 경우 부족사회로 해체되어 식민지화되었다. 또 9세기 이꼴 제국의 주변에 존재한 많은 부족사회는 유럽 국가들에 의해 식민지화되었다. 한편 9세기 제국은 간단히 식민지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오스만 제국처럼 많은 네이션 스테이트로 분절되었다. 그것을 멸한 것은 러시아나 중국처럼 사회주의 혁명에 의해 세계 경제로부터 이탈한 새로운 세계 시스템을 형성한 경우이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변화를 하나의 사회 구성체 안에서 보자. 교환 양식 C가 지배적이 된다는 것은 다른 교환 양식이 소멸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그때까지 지배적이었던 약탈 재분배적 교환 양식 B는 소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저 변형될 수밖에 없었을 뿐이다. 즉 그것은 근대 국가라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서유럽에서 그것은 절대 왕정으로서 출현했다. 왕은 부르주아와 결탁하여 결탁하여 다른 봉건 제후를 몰락시켰다. 절대 왕정은 상비용과 관료기구를 갖춘 국가를 가져왔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아시아적 제국의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을 마침내 실현한 것이다. 절대 왕정에서 봉건적 지대는 토지세로 바뀐다. 절대군주에 의해 봉건적 특권을 빼앗긴 귀족 봉건 영주는 국가 관료로서 토지세를 분배받게 된 것이다. 또 절대 왕정은 세의 재분배에 의해 일종의 복지 국가를 준비하게 된다. 이런 약탈 재분배라는 교환 양식은 근대 국가의 핵심으로 살아남아 있다. 근대 국가의 핵심. 근대 국가의 핵심. 절대 왕정은 시민혁명, 부르주아 혁명에 의해 타도되었다.
하지만 시민혁명은 중앙 집권화라는 점에서 그것을 한층 추진시킨 것이다. 한층 더 추진. 절대주의 체제에 대항해 온 귀족, 교회 등의 중간 세력, 몽테스키우의 중간 세력을 멸함으로써 말이다. 오히려 중앙 집권화를 철저히 한 거지 시민혁명은. 부르주아. 그래야 상품 교환 원리를 전면적으로 긍정하는 사회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그것에 의해 종래의 교환 양식이 일소된 것은 아니다. 약탈 재분배라는 교환 양식은 남았다. 단 그것은 국가의 납세와 재분배라는 형태로 바뀌었다. 또 왕을 대신하여 주권자의 지위에 오른 국민은 현실적으로 그들의 대표자로서의 정치가나 관료기구에 종속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근대 국가는 기본적으로 그 이전의 국가와 다른 것이 아니다. 아시아적이든 봉건적이든 종래의 국가에서는 교환 양식 B가 지배적이었던데 반해 근대 국가에서는 그것이 지배적인 교환 양식 C의 모습을 취하게 되었다. 한편 자본주의적 사회 구성체에서 호수적 교환 A는 어떻게 될까? 농업 공동체는 상품 경제의 침투에 의해 해체되고 그것과 대응했던 종교적 공동체도 해체된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형태로 회복된다고 해도 좋다. 이게 민족이지. 그것이 네이션이다. 네이션은 호수적 관계를 베이스로 한 상상의 공동체, 앤더슨, 상상의 공동체이다. 그것은 자본제가 초래하는 계급적 대립이나 모순들을 초월한 공동성을 상상적으로 초래한다. 자본제가 초래한 계급적 대립. 그리하여 자본주의 사회 구성체는 자본 네이션 국가라는 결합체, 보로메오의 매듭으로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이 마르크스가 제시한 사회 구성체를 교환 양식으로 다시 파악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또 하나의 교환 양식 D에 대해 서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앞서 나는 그것이 교환 양식 A의 고차원적인 회복이고 자본 네이션 국가를 넘어서 X로서 나타난다고 서술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사회 구성체 안에서 본 것이다. 사회 구성체는 항상 다른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 안에 있다. 관계 안에. 바꿔 말해 세계 시스템 안에 존재한다. 그리고 교환 양식 D는 복수의 사회 구성체가 관계하는 세계 시스템의 레벨에서도 생각할 수 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은 하나의 사회 구성체만으로는 생각할 수 없다. 세계 제국, 미니 세계 시스템, 교환 양식 A, B, C, D. 자본 이끌 레이션 이끌 국가의 지향은 새로운 세계 시스템으로서만 실현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미니 세계 시스템은 교환 양식 A, 세계 제국은 B, 세계 경제는 C.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넘어서는 세계 시스템 X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교환 양식 A의 고차원적인 회복에 의해 형성된다. 구체적으로 말해 그것은 군사적인 힘이나 화폐의 힘이 아니라 칭요의 힘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칸트가 세계공화국이라고 부른 것은 그와 같은 세계 시스템의 이념이다. 이상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3과 같이 된다. 66, 66,